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서 샘플러스 영양플러스 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금주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이제 영양판정 및 실습이라는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제가 이 영양판정 및 실습을 강의하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양판정 및 실습이 가장 먼저 개강을 합니다. 1월 25일에 목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10시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영양판정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어떤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개의 평가 영역이 있고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평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식사평가 및 신체 계측이 있고 거기 안에 세부 내용으로 보면 어떤 식사 조사 방법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지, 또 1인 분량의 목측량 추정, 식사 평가, 성장 및 신체 구성 성분 측정, 신체 계측치 평가, 이런 거를 측정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임상조사 부분에서는 생화학적 영양 상태, 검사 방법, 또 임상 조사 부분에서 임상력이나 식사력과 신체 진단, 영양 불량성, 징후와 증상, 마지막으로 영양 판정 활용 부분이 있어요. 여기엔 영양 불량의 분류 판정 체계,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영양 상태 및 판정 기준치, 생애 주기별 영양 상태 판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평가 내용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만 봐도 이게 이 영양 판정이라는 과목이 영양학하고도 조금 관련이 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생애 주기 영양학도 또 식사요법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를 하실 적에 이제 제 과목은 좀 그렇게 좀 연결되어지는 게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런 평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양 판정이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요 서식을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제가 자료를 다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 어디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나왔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시면, 식사평가 및 신체 계측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다 이렇게 식이섭취 조사 방법이라든가 체질량 지수와 비만 판정,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올해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주변의 다른 내용들까지도 학습을 하시게 되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또 시험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기출 분석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었고, 근육량 평가하는 거, 집단의 식사 평가 나왔는데, 식사평가 및 신체 계측에서는 대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신체 계측 쪽에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BMI가 올해도 또 나왔었고, 개인의 식사평가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 나오는데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생화학적 조사하고 임상조사, 이 부분에서는 좀 비교적 많이 나왔던 편입니다. 이제 영양 상태라기보다는 영양 상태하고 검사 방법은 거의 묶여 있죠. 그죠? 검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상태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B6, 엽산, B12 안 나왔던 영양소들, 거의 다 많은 영양소들이, 엽산하고 비타민 B12는 이 정도 되면 단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왔었고, 20년도부터 해서도 이제 무기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연, 단백질, 비타민 B6 또 나오고 있고, 철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등장을 해서, 사실 이 생화학적 및 임상조사, 특히 생화학적 조사,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실 적에도 이 부분은 좀 더 힘주어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내용도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영양 판정 및 활용 부분에서는 영양 판정의 체계가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NCP 같은 경우인데 영양 관리 과정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요런 자료를 우리가 평가 영역하고 평가 내용 및 이제 구성 요소를 만들 적에는 NCP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나오고 있는 거죠.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는 나오고 있는 거죠. 공부는 또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영양 상태 및 판정 기준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쓰는 수업배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는 여기 영양조사나 영양 모니터링 같은 게 영양판정 체계에서 나온 바가 있었고, 올해 또 여기서 나왔었죠. 올해 여기서 나온 거에 보면 입원 환자의 영양 판정이 나왔어요. 입원 환자 영양 판정, 입원 환자의 영양 검색하고 영양 분량 분류, 그다음에 뭐 NCP에 대한 내용, 여기에 영양 검색 평가 항목이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 평가 영역에 대한 것도 좀 손을 좀 봐서 개정을 해가지고 좀 더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옛날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는 또 여기 입원 환자 영양 판정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평가 영역 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평가 영역 안에는 입원 환자에 대한 영양 판정 내용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양 판정 교재나 전공서들을 보면은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평가 영역 안에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는데, 뭐 올해 나왔었죠, 이런 문제가. 자, 그리고 이제 영양 판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식사요법이나 영양교육하고 같이 병행이 돼가지고 서술형 문제로 나온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배점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 있는데, 다 영양 판정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이런 거 이렇게 그렇죠, 크리틱한 부분은 아니죠. 2-3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평가 영역과 이제 구성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양 판정의 교재를 구성할 적에는 첫 번째 영역에 대한 거는 영양 판정 개요뿐만이 아니라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이나 뭐 평가, 신체 계측해 가지고 4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적 검사, 임상 조사, 영양 판정 활용 부분에서도 이제 원래 요 3가지를 다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입원 환자의 영양 판정.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제가 강의는 했었지만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이번에 얼마만큼 우리가 좀 다뤄야지 되고 어느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기출을 통해서 조금 더 명백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원 환자의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이 8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는 부록과 형성평가로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다 뒤로, 교재 뒤로 뺐고, 형성평가는 부록 뒤로 또 빼서 여러분이 나중에 근처를 해가지고, 그죠? 뭐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록 안에는 여러 서식이라든가 뭐 측정 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진짜 내가 아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은 이건가 저건가 아리까리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 OX 표시, 기출 및 적용에 3단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평가 영역이 끝나게 되면, 진도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빌드업 테스트를 보시게 됩니다. 빌드업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죠, 첨삭하고 피드백을 받게 되시죠. 첨삭과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거, 딱 수업 시간에 요만큼만 다루었던 거, 그것만 딸딸딸딸딸 외웠던 것이 진짜로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인 건지, 내가 너무나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상황이 바뀔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빌드업을 통해서 조금씩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셔야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에 또 어떤 연습이 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는 정확도와 진짜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아.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사실 공부를 내가 10시간을 한다고 해서 10시간 안에 뭐 100페이지를 봤다고 그게 다 내게 되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중에 얼마만큼이 내 것이 되는지는 내가 그 학습을 교수랑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활용을 하는지, 내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형성평가나 빌드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미리 그런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양 판정은 이러한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 확립하고 적용이 필요한데요. 자, 요것도 영양 전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뭐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그쵸?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 전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양학이나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및 실습, 교과목과 역시나 통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평가 영역 자체가 그렇거든요. 다 걸쳐지는 거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을 하다가도 제가 뭐 청소년에서 뭐 이렇게 비만이 나오면 비만 기준을 또 그때 우리가 영양 판정에서 했던 것들을 또 되새기게 되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양 상태 평가 기준. 그죠? 그 무수히 많은 기준들. 특히 뭐 미만, 이하, 이상, 초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숫자 뒤에. 그리고 A라는 책은 미만이고 B라는 책은 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래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영양소들의 상태 평가 기준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디 책에는 미만이고 이상이고 초과고 이게 약간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로 내기는 쉽지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양 판정은 뭔가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얻어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똑같을 수가 없어요. 딱 찍어내듯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암기하는 거에서 뭐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하고 빌드업을 통해서 반드시 자가 진단을 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진짜 리얼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문제풀이 과정에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못 쓰고 잊어버렸고 하는 건 그렇게 다시 보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충을 하면 되는 건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하려고 하면 다 뭐 두리뭉실해져 가지고 여기가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만의 교재를 만드는 거는 뭐 제 다른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 요 과목에 대한 것도 뭐 이제 식사요법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 할 때 옆에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영양 판정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이제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정하셔도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특히나 제 과목 중에서는 생애주기 영양학이나 이제 영판이나 그죠? 영판이나 특히 이제 식사요법 이런 것들은 세 과목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어떤 이제 나만의 교재를 만들 수도 있어요. 테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되고요.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만드셔도 되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저와 함께 하는 통합 전공 이론 중에 영양 판정 및 실습 과목은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안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전문성과 학습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일시는 이제 1월 25일 가장 먼저 개강을 하죠. 그래서 18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설 연휴 제외하고 6주간 진행을 하는 거고 오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개강은 1월 25일에 진행을 합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의 소통 그런 것들은 다 카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우수회원으로 등업 받으셔가지고 모든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많은 그 의욕이 충만해져서 시작을 합니다.
의기소침해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렇지만 그 의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좀 감소가 되기도 하고 나에 대한 또 이제 걱정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곁에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함께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 전공 이론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25년도에 25학년도에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시는데 영양교사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아니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양판정비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